여러분 11월 2일 이 날짜를 기억하세요. XRP 보유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을 걸쳐서 SEC 공식 문서를 샅샅이 뜯어봤는데요. XRP 홀더분들에게는 완전히 게임 체인징 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릴 겁니다. 나스닥에서 운영하는 NCIQ라는 암호화폐 ETF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충 아실 겁니다. 오늘 나스닥에서 운영하는 NCIQ라는 암호화폐 ETF에 대해서 XRP 홀더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내용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앞으로 뉴스 ETF에 대해서는 반전문가가 되실 겁니다. 나스닥에서 운영하는 NCIQ 암호화폐 ETF가 있습니다. 이 ETF가 XRP를 5.02% 비중으로 잡고 있는데요. 실제 XRP의 시총은 전체의 3.7%에 불과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1.3%포인트 과학 과정이고요. 쉽게 말해서 ETF가 승인되면 XRP를 실제 시장의 가치보다 35% 비중을 많이 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ETF가 11월에 승인된다면 매일매일 자동으로 그리고 강제로 XRP를 사야 하는 구조적인 수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트코인 승인 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승인 직후 6개월 동안 무려 1380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비트코인이 4만 달러에서 7만 달러로 75% 폭등했죠. 문제는 대부분의 XRP 홀더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SEC 원본 문서를 바탕으로 정확히 무엇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까지 미국 기준이고요. 정확히 144일 남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 날짜가 XRP 역사상 정말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SEC 문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해시덱스 나스닥 클립토 인덱스 US ETF NCIQ 여기에 대해서 SEC에 신청한 내역들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신청했던 내역들을 보면은 K8 해서 현황 보고서죠. 우리나라 주식으로 따지면 수시 공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문서를 들여다보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XRP가 여기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정리를 해 놨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며칠 전에 이러한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SEC의 ETF 승인 대기 중 암호화폐 지수에 XRP를 포함했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는데요. 많은 매체들을 제가 꼼꼼히 비교해 본 결과 좀 틀리게 발표한 언론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어떤 곳에서는 심지어 ETF가 승인이 됐다 하는 곳도 있었고요. 제가 정확한 거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정확한 내용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ETF 그러는데요. 과연 ETF가 뭔지 제가 개념을 좀 잡아드릴 건데요. 자, ETF란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하는 거고요. 자, ETF, Exchange Traded Fund 해가지고 거래소에서 실시간 거래, 여러 자산을 담은 바구니.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ETF는 기초 자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 기초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이 ETF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 수수료가 낮고요. 그리고 언제든 주식처럼 사고 팔기가 가능하죠. 그리고 보유 자산이 공개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반 증권 계좌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거래가 굉장히 쉽죠. 자, ETF의 종류에는 기초 자산별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자, 먼저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 지수 ETF라고 하고요. 또는 기술주, 은행주, 여기에 대한 섹터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ETF가 있고요. 자, 금, 은, 유가 등 원자재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해드릴 바로 암호화폐 ETF,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을 기초로 하는 암호화폐 ETF가 있는데요. 자, 인덱스, 지수란 뭐냐?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 자산의 가격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한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쉽게 설명드리면, 자, 지수는 반평균 점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학 90점, 영어 80점, 과학이 70점이다 보면은, 자, 평균이 80점이죠. 자, 따라서 자,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XRP를 투자하신다고 했을 때, 자, 비트코인을 투자한 경우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이 나죠. 자, 만약에 XRP 가격을 투자한 사람은 손실이 나겠죠. 자, 그런데 지수라고 했을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같은 비율로
등락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자, 두 개가 오르고 하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오른 거죠. 그래서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투자했다면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올라가면 다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개별적인 투자를 할 때 부담이 되시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가상화폐 시장이 우상향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자, 이렇게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베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도대체 ETF랑 이 암호화폐가 어떤 관계이길래 왜 사람들은 ETF 승인을 손꼽아 기다릴까요?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ETF 종류를 봤을 때 뭐 선물 ETF가 XRP 선물 ETF가 어디서 상장했다, 뭐 했다, 출시했다,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왜 그러냐면 ETF는 자, 현물 ETF, 스팟 ETF와 지수 ETF, 인덱스 ETF, 그리고 선물 ETF, 퓨처스 ETF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제 현물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자, 비트코인 ETF, XRP ETF를 출시했다면 당연히 비트코인과 XRP를 보유를 해야 되고요. 지수 ETF 또한 구성 자산의 비율로 현물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NCIQ,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XRP, 솔라나 등으로 구성이 되었다면 여기 구성 비율에 따라서 현물을 반드시 보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현물 보유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선물 계약만 유지해서 실질적으로 현물에 대한 보유를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물 ETF 가격에 크게 실제 현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여기서 현물이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현물은 여러분들이 업비트에서 거래하시는 그냥 일반적인 코인을 현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은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고요. 지수는 증권사에서 거래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둘은 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ETF는 지수와 현물 ETF가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ETF에 대한 부분, 기관 투자자의 접근성이 증가합니다. 즉, 전통 금융기관들이 쉽게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규제된 상품이라는 신뢰성이 확보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량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고요. 또 유동성이 개선이 되겠죠.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됩니다. 즉, 큰 거래에도 이 가격 충격이 감소하죠. 그리고 시장 성숙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도식화 시켜드리면 ETF 출시 및 투자 효과를 살펴보면은 투자자 저변이 확대되죠. 신뢰감이 쌓이고 기관들의 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물 매수 압력이 증가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가격 상승의 효과로 나타나겠죠. 자, 그렇다면 ETF 개발 과정인데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모르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ETF 출시를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소통방에 올려드리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EC에 신청을 하고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이 나게 되면은 출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출시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ETF 출시 과정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자, 19B-4, 자, 거래소에서 SEC에 제출하는 서류고요. 자, S1 서류가 있는데 이거는 ETF 스폰서가 SEC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자, 이 두 서류가 모두 승인이 되어야 ETF 출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S1 이 서류는 ETF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을 해 놓는 그런 서류를 말하고요. 19B-4는 거래소의 영업허가, 자,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거래할지에 대해서 승인을 해달라. 자,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거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나스닥, 이 지수 ETF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적인 개념이 사실 좀 쉽진 않은데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헷갈렸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거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NCIQ, 자, 이거는 해시덱스,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US ETF 해서 자, 이게 상품이고요. 자, 이게 승인이 나와야지 좋은 거고요. NCI US, 자, 나스닥 크립토 US 세틀먼트 프라이스 인덱스 해서 현재 벤치마크된 6개의 코인의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NCI는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해가지고 자, 6개에서 9개로 확장시킨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ETF 승인을 받는 상품은 기대하고 있는 상품은 이 NCIQ고요. 이 상품에 ETF에는
기초 자산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지수를 이루는 이 6개의 코인, 여기서 이번에 확장된 게 9개의 코인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수 관련, 자, 이건 상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자, 그래서 주요 타임라인을 보시면 2025년 3월 7일에 나스닥에서 SEC에 규칙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자, 파일 넘버는 이거고요. 자, 이 목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NCIQ ETF가 이 기초자산인 NCI US 이 지수를 NCI로, 자, 6개에서 9개로 확장하는 이 벤치마크 변경을 허용해달라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자, 여기에는 상품 변경에 대한 신청서가 같이 제출이 되면서, 자,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9개의 코인을 보유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지수 ETF도 현물 코인을 보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6월 2일 자, 인덱스를 재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자, 원래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2개만 있었는데 여기에 자, XRP를 비롯한 4개의 코인이 추가돼서 6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NCI, 자, 이걸로 9개로 또 추가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수에 대한 부분만 승인이 난 것을 ETF가 승인이 났다, 이런 식으로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구조적인 이해를 잘못한 거고요. 자, 상품 ETF 승인은 안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 나느냐? 2025년 10월 2일 심사기간 마지막이고요. 최종 결정일입니다. 따라서 자, NCIQ ETF의 이 9개의 코인을 보유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이 이때까지는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날짜고요. 자, 지난번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는 자, 여기 9개의 자산들 보시면 아발렌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아발렌체가 빠지고 XLM, 스텔라 루멘이 이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자, NCIQ ETF 목표 자산 구성 비율은 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XRP가 보시면 비중이 3번째로 많죠. 실제 시총에 따른 거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자, 실제 시총보다 NCIQ ETF에 대한 비율이 11%가 넘게 과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XRP뿐만 아니라 ETF에 관련된 코인들은 여러분들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미리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자, 솔라나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중이 2.6%가 됩니다. 그만큼 솔라나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솔라나 제가 전 영상에서 얼마에 매수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얼마까지는 최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나중에라도 ETF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NCIQ ETF 사례를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정리해드리면, 자, 이미 2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월에 출시가 됐고요. 자, 2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S1, 19B-4 모두 다 승인 완료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진행 상황은 알트코인들을 추가하려고 하는 거고요. 심사 중입니다. 자, S1 서류 같은 경우 나중에 순영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새롭게 출시를 한 게 아니라 확장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19B-4만 새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말 매우 중요하겠죠. 자, XRP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솔라나, 이더리움, 스텔라 루멘, 에이다, 그리고 기타 다른 코인들까지 시기별로, 비중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자, 구독자 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용마인 크립토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자, 죄송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구독자 분들에게만 좀 특별히 공유를 할 겁니다. 자, GP에 ETF 관련 투자 전략 이 대응집을 받으실 분들은 010-8481-4359번으로 문자로 ETF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자료 풀 버전을 문자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가끔 댓글에 아니 이 표지만 있고 실제 내용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그런 경우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비중과 종목 그리고 시기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핵심만 제가 요약을 해 놨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영상마다 제가 직접 서칭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검증해서 팩트만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에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이라든지 대응 전략 이런 부분들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시기별로 그리고 이 가격까지는 정확하게 딱 찍어 드릴 수 없는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 실시간 대응 관련된 문자를 받으시거나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가격을 딱 찍어 드립니다. 일반 공개 영상에서는 제가 가격을 콕 찍어 드릴 수는 없고요. 대략적인 부분만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관점이 변경되거나 바로바로 대응이 필요할 때 소통방이나 그리고 실시간 대응 문자를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바로바로 변경된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반 공개 영상만 보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동이 생겨서 대응을 못 하셔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영상에서는 가격을 콕 찍어드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이 자료 D-144일이지만 벌써 7월, 8월, 9월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ETF와 관련된 이 종목들, 자 9개의 종목들에 관한 매수 타점까지도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자, 그렇다면 현재 리플 XRP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최근에 자,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자, 영국에서 4박 5일 동안 실무자들이 열심히 회담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영향이 크지만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따라서 지금 중요한 거는 시장 전체적인 제한 요소 또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자, 미국의 관세 관련된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자, 소송에 관한 부분이죠. 자, 이 소송이 자, 해결이 되어야 자, ETF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물 ETF에 대한 여러 가지 신청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10월 중순 정도가 ETF에 대한 마감 기한이기 때문에 자, 이때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게 승인이 되고 바로 또 이어서 자, NCIQ ETF 이것까지 승인이 나오고 자, 줄줄이 승인이 나오면 그야말로 자, 누가 말 안 해도 자, 쭉쭉 날아가겠죠. 자, 하지만 아직은 좀 이르다. 선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제한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자, 비트코인이 다시 1억 5천만 원을 넘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면은 자, 알트코인들 알트 시즌이 오는 게 좀 지연이 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약 조정을 받거나 또는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준 상태에서 알트코인들로 자금이 좀 쏠리면서 알트코인들, 알트 시즌으로 진입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자, 이후에 자, 7월 그리고 8월로 넘어가면서 자, 이 부분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서 자, 평행 채널 관점으로 우상향하는 평행 채널 관점으로 변경이 될 것 같다. 변경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여러분들 지금 우울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좋은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조드리는 게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대응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난번 이 구간에서 저와 함께 대응하셨던 분들은 하락 구간이지만 오히려 평단가 낮추면서 수량 많이 늘려놨습니다. 얼만큼 늘려놨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 변동성이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가 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7%가 넘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마찬가지 27%가 넘죠. 자, 이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몇 번 하니까 100%가 넘는 변동성이 생겼죠. 즉 바꿔 말하면 XRP 1000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자, 여기서 대응을 같이 하셨던 분들은 2000개 되셨고요. 2000개 갖고 계셨던 분들은 4000개가 되신 겁니다. 자, 평단도 낮아지고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만이 없죠. 여기서 대응 못 하셨던 분들이 괜히 리토속 이렇게 남을 원망하고 저같이 리플 XRP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 좀 욕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본인 책임이고요. 자, 이렇게 늘어난 수량만큼 본격적인 상승이 오게 되면 다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치환이 되겠죠. 자, 이렇게 평단가 낮춰 놓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져도 부담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매도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도 부담이 없죠. 오히려 더 떨어져라 기도할 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응은 필수고요. 앞으로 나올 이 구간에서도 결코 작은 변동성이 아닙니다. 보시면 16%가 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가 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몇 번 하면은 100% 변동성 충분히 나오겠죠. 더군다나 자, 이 기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월, 3월, 4월, 5월 자, 중요하게 대응을 꼭 해야 되는 이 지점들 보시면 한 달에 자, 월 한두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한 달에 한두 번만 이렇게 대응해도 100%가 넘는 차이가 나는데요. 자, 한 달에 한두 번 어려운 거 아니죠? 따라서 자, 이때도 반드시 대응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여기서 대응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여기서 맛을 보셨기 때문에 대응을 또 하시면서 안 하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더 벌어질 거고요. 자, 이번에 그래 대응이 꼭 필요하구나. 앞으로 대응을 열심히 잘 해야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잘해보겠다 다짐을 하시지만 자, 이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대응 못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 대응 못 하실 확률이 99%고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자,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자, 기계적으로 그냥 반응이 나오는데요.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오히려 더 고민을 많이 하시죠. 장고 끝에 악수라고 더 올라가지 않을까, 더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하시다가 결국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쭉 대응 못하고 계속해서 물려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리토속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하지만 약간만 옆에서 누가 훈수를 더 주면 잘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 영상을 매일같이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무료로 코칭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한 달에 한두 번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자, 리플 실시간 대응 정보 코칭을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아까 ETF 자료 같은 경우에는 ETF라고 말씀드렸죠. 둘 다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문자 신청하셨는데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등록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미리 신청을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스팸 정책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보내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자나라로 대량 문자 발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스팸에 걸려가지고 발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보내도 신청자분들 그 휴대폰 요즘에 스마트폰이라 자동으로 스팸 처리가 돼서 안 나오는 걸러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고요. 어쨌든 신청을 하셨는데 못 받으셨던 분들은 자, 앞에 문자 앞에 자, 샵을 한번 붙여서 보내주시면 자, 스팸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일정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7월 8일 관세 유예된 국가들이 유예 만기일이고요. 8월 12일 관세 인하 조치 중국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달 ETF 승인 관련 뭐 그 중간에 6월 16일 XRP 같은 경우에는 6월 16일 자, 미국 날짜로는 6월 15일이죠. 항소법원에 SEC가 현황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날이고요. 또 항소가 이 기간 내 어떻게 마무리될지 굉장히 중요한 날이 이렇게 6, 7, 8, 9, 10 연달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좀 미리미리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하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원하시는 만큼의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건 몰라도 최종적인 매도 사인만큼은 제가 꼭 챙겨드리니까요. 리플 XRP 보유자분들은 누구나 다 신청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